안녕하십니까, 사진가 박희진입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남매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사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제가 학교를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데 할머니가 저를 업고 갔어요. 끝날 때 되면 할머니가 와서 저를 업고 학교를 집에 가고, 그렇게 걸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그런 손자였겠죠. 그 당시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대구로 전학을 왔죠.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죠. 10살까지 시골에서 같이 생활하기를. 나머지는 객지에 와서 생활했으니까. 제가 83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사진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91년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조교로 있었습니다. 29일 날이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내 생일이었어요. 29일 날 그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한번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 컸고 성인이고 하니까 그 시골에 엄마, 아버지, 할머니한테 교통사고 났단 말을 안 했죠. 토요일, 일요일 쉬었잖아요. 쉬고 월요일 날 학교 갔는데 학과 사무실에 계속 메모가 돼 있어요. 교통사고로 시골에서 전화가 왔다. 교통사고로. 왜 이러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니까 안 했는데. 근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시골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사고 나던 그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에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후진하는 덤프 트럭에 치였어요. 넘어지면서 뇌진탕, 뇌출혈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고,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고 방에 모셔놓고 계셨는데 이렇게 숨만 쉬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이제 영정사진이 없었죠. 없어서 그때 주민등록증을 제가 찾으니까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대구까지 왔죠. 와서 친구 작업실에 가서, 지금처럼 스캐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마이크로 렌즈로 카피, 접사 촬영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드는데 형편없죠, 사진이. 그래서 그때부터 영정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쇼핑에 즐거움까지 더하는 곳.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바로 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찍겠다고. 그러다가 96년 지금 이 동주대학에 3월 1일부터 교수가 되었어요. 들어와서 3월 25일 날이 첫 월급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그 다음날 26일, 27일부터 그 영정사진 찍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찍은 게 약 한 2만 명은 넘어섰었어요. 그 이후에도 한 3년 더 찍었고,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은 작년에 멈췄고 하니까 아무리 못 찍어도 2만 5천 명은 찍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어요. 나이 70세 이상,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7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찍겠다는 걸로 했죠.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돈 있는 분들은 제가 안 찍어도 되잖아요. 사진관 가서 찍으시면 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70세 이상을 찍기로 했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학교 근처 동사무소, 그리고 복지관. 그 이후에는 계속 복지관이었고, 또 이런저런 노인들 생활시설에서 연락을 받고 촬영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 게, 경험 부작이다 보니까 액자에 유리가 있는 액자를 썼어요. 근데 이 유리가 있는 액자는 액자 가격도 비쌌지만, 액자를 이렇게 20개씩 박스에 포장하면은
보통 한 번 찍으면은 뭐 작게 찍어도 100명, 많이 찍으면 200명, 300명을 찍거든요. 택배로나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유리니까 깨지거든요. 직접 다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저한테 뭘 주고 가는 게 있어요. 할머니들 가방에 보면 항상 사탕이나 떡이나 귤 한두 개 들어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고 가는 분도 있고, 뭐 1,000원짜리 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딱 1,000원짜리가 정말 딱지처럼 꼬깃꼬깃 접었는 돈 1,000원 주고 가는 할머니도 있고, 또 사진을 전해드리러 가면은 복지관에 이제 갖다 드리러 가면은 그 복지관에 할머니들이 앉아 놀고 계시잖아요. 아유, 내 사진이 이렇게 나왔나? 내가 이렇게 늙었나? 사진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대부분들은 고맙답니다. 고마워하십니다. 그때 보람을 느끼고, 저도 주위에 누구 아시는 분들, 어른들 돌아가셨다고 문상 갈 일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이때까지 몇 번 내가 직접 찍어드린 영정사진을 현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그 장례식장에 걸려 있다는 걸 볼 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좀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지만 저는 흐뭇합니다. 아, 정말 뿌듯하고, 와,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작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제일 먼저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찍기로 했던 예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곧 다다음 주가 되면 방학이 되면은, 이번 방학 때는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으면은 아마 한 25년 찍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겨울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돼요. 예약된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찾아다니지는 않고 찍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몰라. 저도 언젠가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겠지만 내가 찍을 수 있은,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영정사진은 계속 이때까지 해온 거니까 계속할 생각입니다. 작품은 아니고 예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 의무감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할머니, 할매야라고 늘 반말로 불렀던 우리 할매.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할매, 고맙습니다.